자, 그림자 아기, 영아 살해. 이게 요즘 너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저희도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저희가 경기도 용인에서 이 사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지난 2015년 3월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낳았고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산 당일에 아이의 친부와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데리고 집으로 간 건데 그리고 하루 동안 아이를 방치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이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이 친부 그리고 외할머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아이 아파서 죽이신 거 맞습니까? 아이를 야산에 묻은 이유는 뭔가요? 왜 아이 엄마 몰래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장모한테 먼저 범행 제안한 거 맞습니까? 아이 야산에 묻었던 장소 아직도 기억 안 나십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드세요? 아이들은 아이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요? 정말 미안하다. 자, 그러면 이게 아이를 출산한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친정 엄마가 구속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도 아니고 아이의 친부에 그다음에 이제 외조모시죠. 그러니까 이 가장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되는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일단 뭐 지금 다 같이 보셨겠지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뭐 미안한 마음 들었다, 그리고 흐느끼고 굉장히 좀 지탄도 있지만 마음도 좀 아픈 모습인데요. 어쨌든지 이제 법정에서는 지금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이 왜 안타깝다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친부와 외조모가 이 아이가 출산되기 전에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됐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돼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산모는 그 당시에 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아이만 데리고 아이 아빠하고 그 이제 외할머니가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살해했고 아내는 몰랐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친부는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서 바로 사망했다. 그래서 아이 엄마는 몰랐다라는 것인데 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문입니다만 아이가 아파서 사망했다라는 거를 친부한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럼 아이 사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최소한 아이를 뭐 어디 뭐 화장을 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이제 친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산할 줄 알았다더니입니다. 자, 뭐 지금 백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진짜 엄마가 계속 그걸 몰랐을까라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처음에 이 친모를 참고인 신분에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사실 그 출산 당시에 아이가 사산한 상태였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 이 수사를 해 보니까 이 친모가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다는 거죠. 이제 병원 기록을 보게 되면 친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 살아있다고 확인한 그 동의서에 거기다가 뭔가를 서명을 갖다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아버지를 수사를 할 때 친모도 이 그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있어서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요. 11일 날 그 친모를 소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소장님도 그렇게 언뜻 얘기를 하셨고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번에 수원의 영아 살해 사건 뭐 이런 경우처럼 마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차마 못 하시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다운 증후군을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걸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중증 장애아와 그 가족을 상담을 여러 번 했던 저로서는 중증 장애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죽음이 더 비극적이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한 모든 아이들은 다 사연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부모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나 이번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삶이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잘 힘내서 부모님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되고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인프라가 좀 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예. 다운 증후군을 안고 있는 자녀들을 뭐 출산을 해서 사회인으로 잘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제3자 된 입장에서 참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자 일단 백 변호사님, 네. 살인죄를 적용한 걸 보면 일단 자연사한 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시신을 지금 못 찾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영아 같은 경우 사체가 굉장히 작으니까 뭐 부패도 빠르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저런 야산에 아이를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색을 하다가 결국 수색을 종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향후에 이제 법원에서 이 살인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문제는 좀 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경찰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아이를 하루 정도 방치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굶어 죽은 걸로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를 살해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죠.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살인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취지인데 예. 그 입증이 됐다는 건 아마도 친부와 이 외할머니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양쪽의 진술이 각각 자백만 가지고 처벌 못하지만 보강 증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교수님께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커플 같은 경우, 이 부부 같은 경우도 임신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안타깝다 이렇게 보기만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통보를 했으면은 뭐 다른 어떤 그 낙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는 다운 증후군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낙태하는 것을 갖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그 분들 보면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를 가진 그런 그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부모나 또는 이 외할머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엄청난 일을 저지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런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뭐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보안입법이 지금 안 돼가지고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낙태를 해도 처벌은 안 되지만 또 임신 중절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겠습니다.